안녕하십니까, 종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나스닥 시장이 거의 2.8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도 1.86% 하락을 했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%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.8% 하락을 했죠. 일단 한국 시장도 좀 개파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미국의 대부분의 업종군들,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에요. 특히나 기술주들의 하락, 이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날 실적을 좀 괜찮게 발표를 했었어요. 메타라든가, 마이크로소프트,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게 좀 발표가 좀 됐어요. 근데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 그냥 기대한 성장률만큼 미치지 못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. 메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% 정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6%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뭐 기술주들이 좀 밀렸어요. 뭐 테슬라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%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부분들은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3대 지수가 거의 뭐 장대 음봉 형태의 모습들로 좀 밀렸어요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대를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61선 자리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61선 언저리 때까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지지를 좀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. 시장에 있어서는 잠깐 주봉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쌍봉의 좀 모습들을 좀 연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보더라도 쐐기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, 이 부분들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4%가 좀 밀렸어요. 61선을 갭으로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,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비단 이 지수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모습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18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는가?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MSCI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MSCI 기준으로 0.89배 정도 수준이에요. 0.89배 정도 수준에서 일단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국내의 KRX 쪽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0.8배대로 좀 진입을 했을 겁니다.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0.9배예요. 0.9배 정도 수준인데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0.8배대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지금 시장이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. 일단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여기에 있어서는 뭐 매수에 대한 주체, 이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돈투스에 대한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이에요. 기업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잘 나온 기업보다는 못 나온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거. 그러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. 이게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
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있어서의 밸류적인 측면으로는 비싸다. 이 부분들은 인정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사항들이에요. 지금 구간에서는.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추가적으로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에요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인데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잖아요. 일단 요 727포인트 요 자리대를 일단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자리대가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700포인트를 좀 붕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도 일단 유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후장에 공개 방송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요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어요. 근데 한 단계 좀 다운 시켜서 최소한 이 폭의만큼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점, 그러면 이 2,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일단 좀 바뀌었습니다. 박스권 하단 자리대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2,500선을 한 번쯤은 좀 이탈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일단 선거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요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. 일단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는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수렴 과정을 지금 현재는 깨진 그런 사항들이에요. 깨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방향성이 위쪽으로든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를 잡는 거는 일단 아랫 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형주 같은 경우가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중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추세 60일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일단 오늘도 중형주 섹터들이 좀 선방을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.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중형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늘 중형주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가, 그리고 대형주들이 개파락이 아마 나오겠죠. 개파락 출발을 할 건데 이 개파락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수, 외국인 선물 매수가 유입이 좀 되게 된다라면 아마 양봉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.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? 여기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시가를 좀 지지를 해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발목을 좀 잡고 있었던 국채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1,400원 넘어갈 거다 막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1,370원짜리대로 일단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여력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좀 있었어요.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주가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어제 위클리 만기였었어요. 위클리 만기였었는데 이 위클리 만기에 좀 장난질이 아닌가 싶어요. 어제 일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제법 나오죠.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낙폭과대로 좀 봐야 되겠죠.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
이쪽은 낙폭과대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옥석은 좀 가릴 필요성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쪽은 추세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좀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이쪽이 시장이 약했을 때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잖아요. 특히나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왔어요.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일단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제약바이오 쪽도 실적이 좀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 3분기가 최악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, 그다음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부분들 컨퍼런스콜을 좀 보니까 좀 회사마다 좀 다른 입장들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LG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수적인 그런 상황들이죠. LG 같은 경우는 증설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, 삼성 같은 경우는 증설을 내년도에도 좀 진행을 할 거고, 북미 쪽에 있어서의 4분기 때에 시작을 하고, 각 내년 1분기와 내년 2분기 때 2공장과 미국의 2공장과 3공장을 가동을 한다.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계속적으로 좀 증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계열이냐 삼성 계열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어제 좀 변동이 좀 제법 있었죠.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HPSP 같은 경우도 29,000원 언저리 때까지 3만원 초반대부터 29,000원까지 분할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장중에 18%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아마 분할 매수에 따르면 10%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. 여러 그 텔레그램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매도 차이 챙기시라는 분할로 대응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, 일단 좋은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. ST하고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식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?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일단은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의 수급이 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더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오테크닉스는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죠. 그리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즉, 종목반에 봐도 매수를 해주는 애들이 있고 매수를 해주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. PSK 홀딩스라든가 좀 전에 이오테크닉스는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. PSE 같은 경우도 일단 보게 되면 매도가 좀 나오긴 했네요. 근데 여전히 좀 매수세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런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뭐 PSK 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캔들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, 무리해서 대응을 하거나 그럴 필요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, 장 초반에 항상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죠. 장 초반에. 그렇기 때문에 내동매매하기가 딱 좋은 그런 시간대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유의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장이 밀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는 일단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매수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힘들 내시고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. 우리 영상 자주 올려드리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